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을밤 막차 버스에서 벌어진 따뜻한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61살 대전에서 30년째 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 박동수 기사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박 기사님의 블랙박스 영상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오후 8시 박동수 씨는 마지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44번 버스의 막차였죠.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 6시에 첫 차를 시작해서 이제 막차까지 14시간의 긴 근무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동수 씨는 막차 운행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죠. 막차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니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학생들, 야근 끝내고 지친 직장인들, 아르바이트 마치고 돌아가는 청년들. 막차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박동수 씨는 정성껏 인사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은 습관이었어요. 버스는 대전 시내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오후 8시 15분 한 정류장에 섰을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었어요. 가방이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학생, 학원 끝났나? 네. 늦어서 막차 탔어요. 그래, 조심해서 타. 학생은 카드를 찍고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피곤한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궜어요. 박동수 씨는 백미러로 학생을 한번 보고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몇 정류장을 더 지나면서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막차라 그런지 버스 안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오후 8시 35분쯤 학생이 내릴 정류장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다음 정류장이에요. 박동수 씨가 알려주자 학생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학생은 급히 가방을 메고 뒷문으로 갔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학생이 내리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박동수 씨는 이제 몇 정류장만 더 가면 차고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잘 끝나는구만.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동수 씨는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을 때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44번 기사. 김지훈이네. 김지훈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후배 기사였습니다. 박동수 씨보다 10살 정도 어린 51세였죠. 지훈이가 이 시간에 왜 전화를? 다음 정류장에 도착해서 잠깐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박동수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형님, 지금 운전하세요? 김지훈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응, 막차 운행 중이야. 왜 그래? 형님, 지금 제 차에 고등학생 한 명이 타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형님 차에 지갑을 놓고 내렸대요. 뭐? 박동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학생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지갑을 찾아야 한다고. 전화기 너머로 학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혹시 좌석에 지갑 안 보이세요? 아, 미안해. 나 지금 운전하고 있어서 확인을 못해. 차를 세울 수가 없어. 아, 그럼 어떡하죠? 박동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막차라 승객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명이 더 타고 있었어요. 중간에 차를 세우고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학생 전화번호 있지? 네, 있는데요. 그 번호를 나한테 문자로 보내줘. 내가 차고지 도착하면 바로 확인하고 문자 남겨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학생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내가 꼭 확인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형님. 전화를 끊고 나서 박동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학생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 시각 김지훈의 버스 안. 고등학생 최민주는 좌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진정해. 박동수 기사님이 확인해 주신대. 김지훈 기사가 위로했지만 민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사님, 그 지갑에, 그 지갑에.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돈이 들어 있어요. 용돈이라고 10,000원 주셨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데 제가 면회 갔을 때 손 꼭 잡으시면서 용돈 주셨어요.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김지훈 기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럼 더더욱 꼭 찾아야겠네. 근데 막차가 끊겼어요. 집까지 어떻게 가죠? 전화할 돈도 없고,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학생, 김지훈 기사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일단 형님이 확인해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김지훈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 아니에요. 어떻게? 괜찮아.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집에 가서 부모님 걱정 덜어드려야지. 기사님. 그리고 지갑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 몸이 중요한 거니까. 이 추운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정말.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지훈 기사는 민주를 데리고 종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줬어요. 학생, 조심해서 들어가. 그리고 지갑 소식 들으면 바로 연락 올 거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김지훈 기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후 9시 10분. 박동수 씨는 마침내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막차 운행을 마치고 버스 문을 닫는 순간 박동수 씨는 즉시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을까? 휴대폰을 확인하니 김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학생 번호 010-1234-5678. 8시 20분쯤 탔고 8시 35분쯤 신안동 정류장에서 내렸대요. 꼭 좀 찾아주세요, 형님. 신안동. 그럼 뒷좌석 어디쯤? 박동수 씨는 버스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앞좌석부터 하나씩 확인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좌석 밑까지 꼼꼼히 봤습니다. 없네. 여기도 없고 중간 좌석들을 지나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 구석, 창문 틈에 낡은 검은색 지갑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박동수 씨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증, 최민주, 대전여자고등학교, 고등학생 맞네. 그런데 지갑을 더 살펴보니 투명 주머니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메모지였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야, 할머니가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 할머니는 우리 민주가 제일 자랑스럽단다. 사랑해. 박동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메모지는 여러 번 접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얼마나 자주 꺼내봤을지 짐작이 갔어요. 이 학생에게는 돈보다 이 메모가 더 소중했겠구나. 박동수 씨는 즉시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 학생, 지갑 찾았어요.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대전시 분실물센터에 맡겨놓을게요. 거기 가서 찾으면 됩니다. -144번 막차 기사 박동수.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박동수 씨는 지갑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 시각 집에 도착한 민주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민주야, 저녁 안 먹어? 엄마가 불렀지만 대답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갑, 할머니 메모, 다 잃어버렸어.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말기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한 달 정도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면회 갔을 때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도 민주를 보자 웃으셨죠. 민주야, 할머니 손 잡아줘. 네, 할머니. 우리 민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착하다. 할머니가 용돈 줄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셨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할머니는 메모지를 꺼내 민주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민주 생각하면서 썼어. 민주는 그 메모를 읽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어요. 울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민주만 건강하면. 그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어떡하지?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민주는 핸드폰도 없어서 엄마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갑 잃어버린 걸 들키면 혼날 게 뻔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내 친구한테 문자 왔어. 친구요? 응, 내 번호로 온 건데. 무슨 지갑 찾았다고. 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엄마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지갑 찾았대. 응? 무슨 지갑? 할머니가 주신 지갑. 오늘 버스에서 잃어버렸는데 기사님이 찾아주셨어. 민주는 그제야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딸 많이 놀랐겠다.
내일 아침에 엄마가 같이 가자. 꼭 찾아오자. 네, 엄마. 민주는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144번 막차 기사 박동수. 박동수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동수 씨는 출근하기 전에 먼저 대전시 분실물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습득물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어디서 주우셨어요? 144번 버스 안에서요. 고등학생 지갑인데 학생한테 이미 연락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요. 직원이 지갑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학생증 있으니까 신원 확인은 쉽겠네요. 학생이 오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동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학생,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지갑에 할머니 메모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학생이 오면 잘 대해주세요.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박동수 씨는 센터를 나와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학생이 무사히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오전 10시, 민주는 엄마와 함께 분실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저, 어제 버스에서 지갑 잃어버렸는데요. 아, 최민주 학생이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메모도 다 있어요. 민주는 메모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박동수 기사님이세요. 학생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도 해주시고. 기사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개인정보라. 대신 회사 번호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것만이라도 부탁드려요. 민주와 엄마는 버스 회사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동수 씨는 운행 중에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기사님, 어제 그 학생이 지갑 찾아갔대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서 기사님께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학생 어머니도 같이 전화하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박동수 씨는 쑥스러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했어요. 학생이 지갑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날 저녁 박동수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박동수 씨는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요. 그 학생, 할머니 편찮으시다며? 응. 지갑에 메모가 있더라고. 할머니가 쓰신 거. 할머니가 얼마나 손녀를 사랑하셨으면 아픈 몸으로 메모까지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메모 보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박동수 씨의 어머니도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나한테 용돈 주실 때마다 메모 쓰셨잖아. 동수야, 몸 조심해라. 엄마가 기도한다, 이런 거. 맞아요. 그 메모들 아직도 간직하고 있잖아요. 응. 박동수 씨는 지갑을 꺼내 오래된 메모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가 적힌 메모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 지갑을 꼭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마음을 아니까.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박동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학생한테 커피값 받았으면 당신한테 맛있는 거 사줄 텐데. 안 받으셨죠? 당연하지.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냥 무사히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도 김지훈 기사님한테는 10,000원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학생한테 10,000원 주셨잖아요. 아, 맞다. 내일 봐야겠네. 박동수 씨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동수 씨는 차고지에서 김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아, 아, 형님, 어제 학생 지갑 찾았다며요? 그래, 다행히 찾았어. 내가 연락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형님이 찾아주신 거죠. 근데 학생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감사 문자 보냈어요. 그래, 착한 학생이네. 박동수 씨는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학생한테 준 거지? 받아.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나도 학생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어. 내가 그런 거 받으면 안 되지. 형님, 그리고 말이야. 박동수 씨는 김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참 착한 놈이야. 학생한테 10,000원 주고 택시까지 잡아주고 그냥 학생이 너무 울고 있길래 안쓰러워서요.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야. 단순히 사람들을 나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김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처럼 오래 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20년 후면 나보다 더 훌륭한 기사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박동수 씨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에 섰을 때 고등학생 한 명이 올라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카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학생, 혹시 기사님, 저 기억하세요? 지갑 잃어버렸던 민주예요. 아, 민주 학생. 그래, 기억나. 오랜만이네. 민주는 박동수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회사에도 전화드리고 했는데 직접 인사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갑은 잘 찾았지? 네, 다 찾았어요. 할머니 메모도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이다. 그나저나 할머니는 어떠시니? 민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1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박동수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매일 병원에 찾아뵀어요. 그때마다 할머니 메모를 보여드렸어요. 그랬구나.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주야, 할머니가 쓴 거 아직 가지고 있구나 하시면서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기사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 하셨어요. 할머니가 기사님 같은 좋은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동수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학생, 할머니한테 많이 잘해드렸구나. 네. 지갑 찾지 못했으면 할머니한테 그 메모 다시 보여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 박동수 씨는 민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학생, 이제 할머니 편히 쉬고 계실 거야. 학생이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네. 그리고 할머니 메모. 계속 잘 간직해. 그게 할머니의 마음이니까. 네. 평생 간직할 거예요.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용돈 모아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꼭 받아주세요. 민주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학생, 이건 열어보세요. 박동수 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보온 텀블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차 드시라고요. 운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학생, 고맙다. 아니에요. 기사님이 제게 주신 게 훨씬 더 큰 걸요. 민주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같은 분 때문에 세상이 따뜻한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버스가 민주가 내릴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저 내릴게요. 기사님 건강하세요. 그래,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민주가 내리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박동수 씨는 민주가 준 텀블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박동수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학생 만났어. 지갑 잃어버렸던. 정말요? 어떻게 지내?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한 달 전에. 어머. 하지만 학생이 할머니한테 정말 잘해드렸더라고. 매일 병원 찾아뵙고 할머니 메모 보여드리고. 박동수 씨는 민주가 준 텀블러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선물로 줬어. 용돈 모아서 샀대. 착한 학생이네요. 그러게.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고마워하고. 당신이 한 일이 그 학생한테는 정말 큰 의미였나 봐요. 아내가 박동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마지막에 기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하셨대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살만하다고. 박동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냥 지갑을 찾아준 것뿐인데. 아니에요. 당신은 그 학생과 할머니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그날 밤 박동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동수 씨는 민주가 준 텀블러에 따뜻한 차를 담아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44번 버스는 대전의 거리를 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면서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주면서 박동수 씨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막차 기사 박동수 씨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버스 기사의 하루가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막차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고등학생, 그 지갑을 찾아준 박동수 기사님, 그리고 학생에게 택시비를 준 김지훈 기사님. 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박동수 기사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